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조선 후기 중인 출신 문인인 장호은이라는 분의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의 글에는 동물과 관련한 우리말 속담, 그리고 고사성어 하나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는 고슴도치가 나오고요. 왜 가시가 삐쭉삐쭉 있는 동물 있죠? 고슴도치가 나오고, 고사성어에는 까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동물에 빗대어서 어떤 특정한 이치를 설명하는 글을 우화 또는 우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우화로는 그 이솝우화 있죠? 그리스 사람 이솝이 지은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적에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장원이라는 분이 어떤 동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하고자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는요, 과객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그런 표현을 사극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역전 앞이라든가 상갓집처럼 좀 중복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바로 과객입니다. 교훈을 주고자 하는 옛날 글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방식으로 지나가는 손님 그리고 주인 사이에 대화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혼자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대화 형태로 전달을 함으로써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번역문을 간단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을 지나던 어떤 과객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과객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글쓴이는 그걸 들은 것처럼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객은 두 개의 에피소드를 말해주게 됩니다. 하나는 고슴도치와 관련한 얘기이고요. 다른 하나는 까마귀와 관련한 얘기입니다. 먼저 고슴도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밭도랑 사이에서 조그만 짐승이 눈앞에 지나갔습니다. 모습은 쥐와 같은데 털이 갈라져 가시와 같았습니다. 농부에게 어떤 짐승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고슴도치라 하는 짐승입니다. 털이 뾰족하여 바늘과 같은데 가시로 오이를 찔러 먹고 삽니다. 털에 살짝 닿기만 해도 손을 다치기에 아무도 감히 가까이 가려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속담에는 고슴도치가 새끼를 기를 적에 그 어미가 혀로 새끼 등을 핥으면서 곱구나, 우리 새끼처럼 부드럽고 고운 털이 없구나 라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괴이합니다. 이렇게 새끼를 끔찍히 아끼는 짐승이라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고슴도치와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말 속담에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함함하다 한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이 속담의 유래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온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고슴도치가 참 신기했는지 옛날 분들도 고슴도치를 그림으로 많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특히 오이밭에서 자기 등 그 가시에다가 오이를 찔러주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오이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방금 속담에서 함함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 말은 잘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 속담 말고서는 저도 들어본 적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서 이 함함하다라는 표현을 찾아보게 되면요, 털이 보드랍고 반지르르하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고슴도치의 그 가시가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털에 살짝 닿기만 해도 손을 다친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어미는 그런 가시를 혀로 핥으면서 곱다, 고와, 부드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은 그냥 빙그레 웃고 맙니다. 그러니까 과객이 하나 에피소드를 더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까마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용문을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객이 또 말했다. 마침 누름나무를 보니 늙은 까마귀가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날개를 젓고 앉아있더군요. 그 새끼가 먹을 것을 가져다 바치자 까마귀가 먹이를 받아 즐겁게 오물거리더군요. 심합니다. 새가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까치는 길조, 그리고 까마귀는 흉조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옛날 글들을 보게 되면 까마귀는요, 흉조가 아닙니다. 효성을 아는 그런 아주 착한 새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바로 이 반포지오가 먹이를 물어다가 어미에게 바친다라는 뜻으로 까마귀의 효성을 가리키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까마귀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주인은 여전히 빙그레 웃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객이 화가 나지요. 아니 내가 이 재밌는 이야기를 2개나 들려줬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재밌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했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리액션 없이 그냥 있으면 뭔가 좀 짜증도 나고 이 사람 참 내 이야기를 재미없게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과객이 따집니다. 왜 당신은 비웃고만 있어? 이렇게 따지니까 주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교훈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대의 말을 비웃은 게 아니라 두 짐승의 본성이 나와 무척 비슷하기에 웃은 것입니다. 저에겐 아들 둘과 손자 셋이 있는데 착하고 모자라고를 따지지 않고 그저 감싸고 품어 기르면서도 혹여 그들 성에 차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니 고슴도치가 제 자식을 아끼는 모습과 무척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늙고 공공해진 이후로 제 몸 하나 건사할 근력이 없고 우두커니 선 채로 머리나 긁적이면서 어슬렁거립니다. 집안의 아녀자들에게 새끼 밥이나 달라고 하면서 어린애들에게 먹을거리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까마귀가 음식 기다리는 일과 다를 게 있겠습니까? 짐승이나 새나 사람이나 종류는 달라도 그 본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고슴도치, 그리고 까마귀, 그리고 사람,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저 내 그 자식이나 손주는 무조건 예쁘게만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자기가 그 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저 집안의 아녀자들이 밥 해주기만을 그냥 뜬금없이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면서 기다린다고 했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노키즈 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 아이들이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고 그런데도 부모들이 제대로 제어를 하지 않으니까 아예 그 업주들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그게 바로 노키즈 존입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권리끼리 충돌하면 누가 이길까라는 과제였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수의 학생들이 바로 이 노키즈 존을 주제로 과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누구에게나 이쁘게 보이죠. 아무리 못생겨도 예쁘게 보이고 아무리 험한 짓을 해도 그저 개구쟁이처럼 보이고 옆 테이블에 가서 난리를 펴도 애니까 그런 거죠 라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자식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남의 자식이 와서 그러면 그 예쁘게 보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입장을 바꾸어서 내 자식이 나니까 예쁘게 보이는 거지 남들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